네, 안녕하세요. 외국어대학 전공적성검사 외국어영역 해설 강의를 맡은 윤장철 선생님입니다. 먼저 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될 강의는 이제 전공적성검사에서의 외국어 영역입니다. 수능처럼 뭔가 심오한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또 보편적인 어떤 그 좀 까다로운 영어적 지식을 측정한다기보다는 고교 능력의 기초 과정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오셨으면 적성검사에서 푸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 능력은 뭐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준이 어렵진 않지만 반복 숙달되는 훈련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외로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해법 자체나 전략을 잘 세우셔서 충실하게 수업을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바로 풀이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외국어 영역에 있어서 그 외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교재 맨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 지식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언어 활용 내용 이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언어 지식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이제 외국어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영어 지식에 관한 측정 문제입니다. 모국어야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언어 지식을 뭐 갖고 있다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없겠지만 외국어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휘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문법 이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와 문법 중간에 어떤 표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 저희가 풀게 된 이제 영어 지식은 이제 크게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휘는 항상 중요한 것이 어떤 기본적인 어휘를 바탕으로 하시되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 자체는 단어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동의어나 유사어 이 관계를 묻는 것들이 대부분 보편적이고요. 두 번째는 반의어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감을 이용하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긍정적인 어감의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지 부정적인 어감의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도 굉장히 어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단어를 다 알고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어휘 문제는 단어 간의 관계에서 비슷한 말을 고르거나 반대말 고르거나 어감의 이 문제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출제되니까 기본적인 어휘들을 공부하실 때 특히 동의어나 반의어 학습은 기본이고요. 설령 이제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더라도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좀 까다로운 듯한 단어가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 어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에 대한 부분인데요. 표현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영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지금 그 아마 수능 준비하실 때 듣기 평가에서 공부해 오셨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많으니까요. 뭐 특별하게 단어든 뭐 표현이든 문법이든 그동안 그 수능 준비하시면서 공부해 오셨던 사항들을 잘 복습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다양한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뭐 전화 표현이나 식당에서나 또는 뭐 표를 예매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병원에서라든지 다양한 시츄에이션별로 기본적인 생활 영어 표현들이 역시 출제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사항들은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문법 사항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수능에서도 그렇고 적성도 그렇고 원어민들도 잘 쓰지 않고 별로 이렇게 활용 빈도수나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보다는 어떤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중요 문법 위주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던 자주 들어왔던 또 자주 공부했던 자주 빈출되는 사항들 중요한 것들 다시 말해서 빈도수가 떨어지고 또 너무 그 시시콜콜한 세부적인 것들은 특별히 출제의 범위에선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영어적 지식이라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고교 기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특별하게 어떤 고난도의 어떤 어휘나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고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쨌든 요 세 가지 사항들 위주로 풀겠고요. 다음 시간과 그 4시간에 걸쳐서 요 외의 내용은 또 그때그때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셨으면 간단히 칠판 정리하고 바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저희가 대표 기출 예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문제 보시면 choose the word. 자,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has the closest meaning. 가장 가까운 의미죠. to the underlined part. 밑줄 친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 즉 가장 가까운 의미라는 게 뭐겠습니까? 유사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의어를 골라라 이런 얘기겠죠. 자, 문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in retrospect. 자, retrospect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죠. 이 spect라는 게 보는 거고 리가 뒤쪽인데 되돌아보면 이런 뜻인데 회고해보면 이런 뜻인데요. 적성 문제 푸실 때 어설프게 완벽주의보다는 지금 이 부분을 알면 좋지만 일단 모르면 그 다음을 잠깐 보시면 나는 was taken. 자, 이 부분이 지금 수동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BPP. 그러면 되돌이켜보면 나는 taken 되었다. 자, 이게 지금 taken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단어인데 사전만 찾으셔도 굉장히 많은 뜻이 나올 겁니다. 이걸 이제 문맥에 의해서 잘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by, 뭐에 의해서? The real estate agent. 자, real estate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agent라는 건 어떤 걸 중개인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real estate agent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taken 되었다. taken in. 자, 근데 뒤에 보니까 who. 자,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독해할 때 관계사는 이 꼴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뒤쪽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had a fancy manner of talking. 여러분 매너라는 거는 s를 붙이면 예절 예의범절이지만 매너라는 건 어떤 방식이나 태도 보시면 되죠. 이 fancy라는 거는 뭐 근사한 아주 멋진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단어가 근사한 멋진데 잘 보시면 말하는 아주 그럴듯하고 근사하고 멋진 방법을 갖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서 이렇게 되었다. 물론 fancy라는 게 근사하다, 멋지다 이런 얘기인데 왠지 이렇게 말투를 보면 아주 말이 근사하다, 말투가 근사하다 할 때 우리 언어 습관에 있어서도 말투가 굉장히 근사하고 멋진 그런 사람에 의해서 어찌 되었다라는 얘기일 때 지금 요 뒷부분을 추론하기가 빠른 시간 안에 어렵지만 말솜씨가 그럴듯하고 멋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거 되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잘 보시면 어감상으로 보시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걸 좀 캐치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선택지 잠깐 보시면 inspected. 자, 이는 안쪽이고 스펙트 보다니까 검사 조사되었다.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deceive. 자, 속이다, 기만하다니까 왠지 속았다. 수동태니까요. 여기 좀 부정적인 뉘앙스네요. 네거티브. 그 다음에 reverse. 뭔가 바뀌었다, 역전당했다, 뒤집혀졌다.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amused. 뭔가 즐겁게 기뻐했다.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admire. 이거는 뭐 당연히 문법적으로도 비동사 뒤에 pp가 와야 되는데 원형 나오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안 되고요. 물론 이 taken이라는 쉬운 단어가 여러 가지 뜻 같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맥에 의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셔서 1, 2, 3, 4, 5번 중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deceive라는 기본적인 속이다 기만하다의 단어라는 거 아시면 이쪽에다 손을 대주시는 이 정도의 어떤 경쟁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사전 찾아보시면 테이크만 해도 수백 가지인데 이걸 저희가 다 알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단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감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답을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실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고 풀지 않는 모른다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더 중요한 능력일 수도 있겠다는 거.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문제부터 아주 중요한 사항을 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감의 문제도 중요하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